에필로그, 무거운 배낭을 맨 이들을 위한 창가, 집으로 가는 길을 마치며 1. 우리들의 군포, 그 빛바랜 기억의 정거장 별표. 망원동에서 시작해 한강을 건너고 안양천의 사투를 지나 마침내 도착한 종착역은 군포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이겠지만 저에게 군포는 젊은 시절의 땀과 눈물이 서린 제 2위 고향입니다. 이야기 속 대형교회가 언덕 위에서 노란 조명을 내뿜던 그 길은 과거 군포읍이라 불리던 시절부터 지금의 군포시로 성장하기까지 제가 묵묵히 걸었던 삶의 궤적과 닮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사랑하는 도시 군포를 배경으로 한 군포 2연작 중 그 첫 번째 서막입니다. 익숙한 풍경 위에 비현실적인 재난을 덧입힌 이유는 우리가 가장 평범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 방심이라는 이름의 가장 무서운 좀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비극은 언제나 별표 방심 별표 이 틈새를 타고 흐릅니다. 좀비가 정문을 돌파하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이 정도 말은 괜찮아 라며 서로에게 던지는 무심한 말 한마디입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주는 하수군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정직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계산적인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조심할 때 비로소 그 이상의 위로와 사랑이 되돌아온다는 역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인공 성호와 혜진이 단순한 부부를 넘어 절친한 친구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깊은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3. 크리스찬 위 짐과 아버지의 등막. 작품 내내 주인공 성호는 단 한순간도 등에 맨 가방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마치 고전 천로역정 위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구원을 향해 걷는 것처럼 성호의 배낭은 가장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힘들 때 아빠에게 기댈 수 있고 아빠를 향해 울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아빠들은 좀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숙명이라 믿으며 좀비 때 같은 세상의 압박을 홀로 등으로 막아냅니다. 제26편에서 보여준 성호의 등막은 비단 물리적인 방어선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소리 없이 삼키는 모든 남편과 아버지들의 자화상입니다. 성호처럼 때로는 일탈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협 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 숭고한 본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4. 고통을 나누어 매는 법. 무슨 일 있어요? 가족 간의 대화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너진 바리케이드를 한순간에 고칠 수도, 헬기를 당장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고통을 나누어 매려고 한다는 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빠의 안색이 유독 어둡다면 비판이나 조언 대신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 짧은 물음은 가장의 무거운 배낭 무게를 단 몇 그램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만약 이런 최소한의 관심조차 오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족은 이미 보이지 않는 좀비에게 마음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여정. 성호와 혜진, 서유는 이제 안전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군포라는 도심 속에 남겨진 수많은 기억과 또 다른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자신만의 24시간 카운트다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 곁에 성호 가지고 있는 배낭의 무게를 한 번쯤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나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 칼레의 기적 언더독의 반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